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동부가 국립미술연구소 최선희 소장님의 토론문 먼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두 번째인데 오늘 소개받은 최선일입니다. 저는 저번에 우연히 이 출판 세미나에 들어왔다가 두 번째 판까지 제가 오늘 토론을 하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드디어 제가 한영숙 선생님 영상도 따로 봤고요. 이철진 대표의 공연도 봤고요. 그 다음에 저번 토론회를 위해서 웬만한 승무에 관한 모든 영상을 다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뭐 개별적으로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늘 한영숙 선생님 거와 우리 이철진 대표 중간에 몇 번 틀리고 그러긴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건 하나의 시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이 뭔가에 대한 개념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토론문 어떻게 급하게 달라고 해서 그냥 몇 장 적었는데 요거 읽고 조금 간단하게 제 의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조선후기 불상을 제작한 스님들을 연구하는 게 제 전공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전승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게 무척 흥미롭고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현재 활동하는 작가와 예능인들이 전통예술을 재현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고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된 1972년 한영숙 승무제언과 그 특징의 전통춤이 원형 복원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앞으로 한성준 선생님이 1930년대 정립한 승무의 전형을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사례는 기존 스승에게 부재식으로 배운 것이 우리가 복원해야 할 전통의 전부인 양이없는 우리 재현 작가나 예능인들에게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시각 영상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재현 시도는 전통 계승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 그냥 적어놓은 겁니다. 왜냐면 이건 객관적인 춤 공연을 보고 어떤 질문을 한다는 게 제가 그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좀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료의 객관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972년 영상과 같은 특정 시점의 자료를 원형으로 상정할 때 해당 시점 이전 또는 이후의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우리가 고려해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영상에 담긴 춤사위가 한영숙 선생님의 유일한 혹은 최종적인 형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예능인의 예술세계는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발전하기 마련이므로 특정 시점의 기록은 절대적인 원형으로 삼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시각적 변화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리고 복원된 춤사의 원형성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재현과 창작의 경계. 영상 분석을 통한 재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대적 해석이나 안무가의 주관적 개입은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할까요? 혹은 전통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재현은 불가능하며 해석 과정에서 현대적 미감이나 안무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입에 전통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현대적 계승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번 시도가 향후 전통예술 교육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부전심수 중심의 기존 방식과 영상 자료를 활용한 객관적인 방식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는
전통 계승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와 실행에 큰 울림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최선일 박사님께 토론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제가 또 오히려 궁금해서 좀 저한테 질문하지 말고 선생님의 연구자 입장에서 좀 우리에게 알려봐 달라고 학제간 연구를 할 수 있게 사실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저한테 이렇게 쓰시면 제가 이거를 어제 저녁인가요? 오늘 새벽인가요? 아침에 받고 나서 야 이걸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또 그리고 우리 최 박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불상 분류 테마나 이런 연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우리 공연 예술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 지금 생각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말씀드리고 조금 더 큰 토론의 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그 객관성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그 경직되었다고 말씀을 했을 때 사실 저는 그 당시에 그 잘 쓰는 용어가 전통 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2세대들이, 그러니까 한용 선생님이 1세대라면 2세대들은 이미 전수곡에 함몰이 돼서 그 전수곡에서 벗어나면 이제 큰일 난다는 이제 이런 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3세대인 저희들에게 엄청난 푸시를 했어요. 손가락 값도 하나라도 바꾸면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말씀도 신재로 하셨고, 그래서 그 전통병자의 입장에서 제가 오늘 오신다고 하셨는데 안 오셔서 우리 SOS 동문인 서정록 선생한테 좀 삘삘한 질문을 하나를 했어요. 무용, 그러니까 춤에 있어서 저게 전통이 맞냐? 이렇게 내가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질문에 오류가 있다. 질문 자체가 오류다. 몸의 움직임이 무슨 전통이 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참 깨기가 힘들었지만 지금 그 전수국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성이라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아까 본 그런 지금 왜 이 72년도의 영상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2세대 이후들이 갖고 있는 고정된 몸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토대, 그러니까 경제적인 토대, 그러니까 계급사회에 있을 때 광대들이 하는 춤의 세계관과 그게 깨지면서 무대화되는 과정에서의 이런 그 전수곡의 발전, 전수곡의 형태랑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의 무대화된 한용수 승무와 그때 72년도에 보이는 한용수 승무를 얘기한다면 어떤 게 객관하냐 이렇다기보다는 이미 무대화된 승무와 한용 선생님이 그 토대에서 경제적인 토대 그런 그 계급 사회에서 그렇게 광대로서 추던 토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변하는 거지 이게 객관화된다 이런 거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 질문에서 좀 나오겠지만 근데 재현과 이제 창작의 경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도 아까 그 얘기가 제가 이 질문을 보고 하도 옛날에 읽어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이에이치카가 운동권 입문서였거든요. 저희들 당시에. 그때 그 제목이 뭐였죠? 역사란 무엇인가. 거기 보면 전통과
현대 역사라는 것은 뭐라고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 환자로서 보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승부라는 실체가 고정된 걸로 파악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이런 그 꿈틀거리는 역사의 파동 속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그 100명의 예술가와 이 그 한영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현과 창작의 경계라는 것도 지금은 전수곡으로 결정이 돼 있지만 저 창작 그 한영숙 선생님에서 보이는 거는 제가 왜 어려웠는지 아세요? 이게 전수곡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빨리 하시고 어떤 거는 또 두 번을 반복하시고 아주 죽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형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저희 참 어려운 부분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예술가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좀 답을 하자면 전통병 환자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되찾는 그 재료로서 72년 한옥 선생님의 춤을 좀 봐주시면 어떨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사실은 이거는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영역이었는데 조금 이따 이거는 좀 종합 토론에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면 건명 깊은 좀 종합 토론에서 한번 짚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미래의 전승 방식. 근데 선생님, 저기 그 구전 신수라는 게 뭐죠? 그 입으로 전하는 그런 거. 네, 마음으로 전수가 되고. 저희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한자라서 어려워가지고. 네, 근데, 제가 옛날에 돌을 한번 닦는데요. 뭐가 이렇게 찌릿하게 왔어요. 근데 그때, 어떤 게 몸에는 육가 없다. 어느 귀신이 저한테 몸에는 류가 없다. 류가 없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개인 말이다. 예? 목은 개인보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통 병자였으니까 좀 정신 차리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귀신이 몸에는 류가 없다. 참 그게 지금에 와서야 조금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배웠을까? 왜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사사를 했을까? 왜 한 사람의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인생을 이렇게 고정화시키고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몸에는 유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올바른 가르침의 세계 또는 교육이 되려면 자유로운 그런 그러니까 원하는 류가 너의 몸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론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